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부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터졌죠. 3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벼락슈터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터졌는데 어떻게 네. 확신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회사 다들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이것만 아니면은 회사 때려치고 뭐 나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막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회사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내가 뭐 굳이 회사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겁이 없이 좀 너무 빨리 뛰쳐나온 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도 있으시고 네. 자녀 두 있으신 명. 상태에서 퇴사를 네. 하신 거예요? 네. 이 온라인 쇼핑 이걸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원래 그럼 그런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아니요, 저는 전혀 이 다릅니까? 온라인 쪽이랑은 전혀 무관한 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 그것도 자동차 엔지니어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대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 계속 이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디자인 쪽으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게 전혀 일도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브랜드 유통이라고 이제 신발을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발에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뭐 1년에 신발을 한 개 살까 말까? 이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어쨌든 이걸 이제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물건이 뭐 수십만 종인데 네. 어떻게 이걸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중국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에서 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긴 했지만 일단 제가 그래도 좀 잘 아는 분야,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 관련된 용품들, 뭐 의류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망하면은 내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나눠줘야겠다. 괜찮네. 좋은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뭐 제가 정말 모르는 거 막 가구를 갑자기 하면은 우리 집에다 가구를 막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주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거를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물건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하는 거 말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도 레드오션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막 한참 중국 구매 대행을 많이 시작할 때였어요. 저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 내가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그래서 저는 중국 구매 대행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한 번에 2개를 진행을 한 거죠. 병행 수입, 구매 네. 대행 다 네. 한꺼번에. 네. 그것도 스포츠 의류 뭐 이런. 사실 구매 대행도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구나.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캠핑을 많이 하겠네. 저도 이제 캠핑엔 관심은 있었으니까 실제 뭐 장비가 이런 게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하겠네 싶어서 이제 캠핑 용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데이터라는 게 사실 후행 지표잖아요. 뭐 어떤 실거래가, 뭐 평당가, 어디 지역이 떴다 이런 거 보고 가면은 이미 거긴 불장이고 매물도 없고 거의 뭐 끝난 상태잖아요. 이게 온라인 쇼핑 하는 데 있어서 뭐 상품 소싱 하는 데 제일 많이 고민하고 이러시는데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상품을 소싱하고 하면 늦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미 사람들이 검색을 했으니까 이미 다른 잘 파는 판매자들은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측 데이터베이스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소싱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상품 올려도 이 판매자들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리뷰를 쌓고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때 저는 그래서 운 좋게도 캠핑 쪽에 먼저 들어갔던 거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캠핑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사실. 네. 뭐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캠핑으로 엄청 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퇴사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초기 한 6개월 정도의 그 순익이라고 할게요. 저희 이제 네. 순익이니까 네. 매출 말고 순익은 어느 네. 정도씩 나왔어요? 그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월 1,000? 네. 그게 가능한가? 직장인인데? 처음에 저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애들 재워놓고 뭐 시작하면 한 9시 정도 되더라고요. 9시부터 한 12시까지 3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3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유튜브에서 흔히 나오는 막 몇 시간 일해서 몇백 번다. 한 3시간 하니까 되긴 되는데 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이제 늘렸죠. 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한 밤 2시까지 하다가 이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또 확보해서 총 한 7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 회사는 뭐 연봉을 많이 주진 않았는데 복지나 뭐 워크앤밸런스, 워라밸이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예전부터. 거의 초창기에 주 5일 근무를 공무원 빼고 처음 시행한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재택근무가 있었어요. 회사에. 그 코로나 터지니까 아예 회사에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땡큐. 땡큐죠. 뭐 사실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 8시간 내내 풀로 집중해서 일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그럼요. 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저는 이제 사업할 수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생각이 다 이미 사업 쪽에 가 있었던 거죠. 재택은 하고 있는데. 재택 뭐 중요한 일은 다 하죠. 처리하고 회의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게 8시간은 아니니까 나머지 시간들 생각을 사업하는 데다가 거의 썼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그 딴짓하면 네. 알트탭 신공이 네. 겁나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재택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는 뭐 아니니까. 딱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회의 참석하고 뭐 메일 보낼 거 보내고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 다 하고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사업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00,000원씩 이렇게 쭉쭉쭉쭉 네.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좀 나하고 맞는구나. 네. 이걸 이제 알게 되시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받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통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육아휴직부터. 그러면 브랜드 유통 말고 네. 그 초창기 때의 네. 그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바로 실행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뭐 부동산 투자할 때도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가 호재가 있어서 오를 것 같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명 중 한두 명이 사실 현장에 가고 임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임장을 가더라도 또 거기에서 또 한 10% 정도만 이 매물 보고 사고 계약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경매도 마찬가지고 경매하면 좋은 건 아는데 실제 해보면은 입찰하기가 두렵고 낙찰받아서 뭔가 명도하는 게 두렵잖아요. 이게 사업도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아무리 맨날 좋은 얘기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해보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일단 생각나는 건 일단 해봐요. 그래서 사실 실패한 것도 많아요. 뭐 제가 캠핑 잘 됐다고 얘기했지만 안 된 것도 진짜 많아요. 그렇게 저는 해보고 잘 되는 게 있으면 더 해요. 거기에다가 저는 낚싯대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 낚싯대를 여러 개를 던져놓는 거예요.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놓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치워요. 그리고 잘 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낚싯대를 더 던지던가 진짜 잘 되는 데가 있으면 아예 그물을 던져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더 끌어모으는 거죠. 여러 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다가 거기다가 확 끌어당겨야죠. 그럼 그 낚싯대 한 것 중에서 잘 안 된 거는 왜 안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시장을 잘 보는 눈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상품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선행주자들이 그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중국 말고도 그 이외의 사업들을 해봤었는데 뭐 프랑스 수출하는 거라든지 동남아 수출이라든지 수출. 뭐 아마존 이런 것도 다 시도를 해봤는데 저랑 또 성향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뭐 중국 구매대행이든 어떤 구매대행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것들 이거를 대신 사주는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너무 비싸서 해외에 있는 게 싸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직구를 하고 직구를 못하는 사람들이 구매대행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네. 결국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 제가 뭐 프랑스 수출이나 아마존이나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뭘 정확하게 여기 포인트를 짚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다니기 전에 네. 브랜드 유통에도 또 눈을 돌리신 거예요? 아니요. 퇴사하기 전에? 퇴사하고 나서 사실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랑 수입을 하다 보니까 퇴사하고 나서는 생각보다는 사실 매출이 잘 안 올라왔는데 저는 퇴사하면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 직원도 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아, 이게 내가 회사를 괜히 퇴사했나. 근데 이미 퇴사는 한 거고 엎질러진 물이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퇴사하고 한 3개월 만에 매출이 1억은 찍었어요. 월 매출이 1억 찍다 보니까. 네. 근데 1억은 찍어서 규모는 커졌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불안한 거예요. 중국.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물류가 제대로 이동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중국 사업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재권이나 뭐 디자인권 이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냥 돈만 보고 쫓은 거죠.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내가 돈만 잘 벌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이러려고 회사를 나왔나?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되려고 나왔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중국 구매대행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다가 진짜 내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뭐 직원도 있고 내 가족이 있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을 사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때 뭐 프랑스 수출, 아마존 그리고 브랜드 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유튜브 영상이 또 뜬 거예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있다. 오, 그 딱 들으니까 야, 이거는 내가 문제가 생기진 않겠다. 적어도 이걸 하면은 한번 내가 제대로 배워보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바로 아울렛으로 달려갔어요. 아, 그 영상을 보고? 영상 보자마자 야, 아울렛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울렛을 가봤죠. 갔는데 이게 막상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최저가랑 하나하나 검색을 다 해봤어요. 아울렛에서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봤는데 하나도 팔 게 없는 거야. 최저가보다 다 비싼 거야, 아울렛이니까. 아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이거 뭐 아울렛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그때 당시엔 그래서 브랜드 유통을 시작을 못하겠다. 약간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다가 이런 강의도 있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 돈을 그동안 벌었던 걸 다시 재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실패했던 것처럼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브랜드 유통에 대한 구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흔히들 아시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언더머, 뉴발란스 이런 우리가 누구나 흔히들 아는 브랜드를 유통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실 유통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품을 도매로 갖고 와서 소매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매로 갖고 와서 소매로 판다. 그러니까 유통의 중간 단계에서 마진을 취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어떻게 마진을 취하냐라고 보면은 정보를 이용해서 저는 마진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 네. 정보가 결국에 이 브랜드 유통의 핵심이거든요. 정보의 가치가 높으면 결국에 마진이 높아지는 거고 정보의 가치가 낮으면은 마진이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울렛에서 이제 물건을 떼다가 만약에 팔게 되면은 아울렛에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아울렛에 가서 그 물건을 사서 보낸다면은 이거는 고객도 아울렛에 가면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퀄리티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래도 이 고객이 아울렛에 가는 시간, 뭐 돈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 정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수수료.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온라인에 보면은 사실 할인 정보나 진짜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주냐. 이걸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온라인에 보다 보면 사실 요즘에는 가품 진짜 많잖아요. 짝퉁도 많고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은 싼데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증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럼 저는 그 정보들을 대신해 주는 거죠. 상품들을 이 사이트는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거를 필터링을 해서 제 스토어에는 정품 거래처에서만 갖고 있는 상품들만 진열을 해놓는 거죠. 가격이 설사 좀 비쌀지라도. 그러면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제가 대신 정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해주는 서비스를 또 대행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도장 찍어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대행을 해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좀 더 정보에 있어서 퀄리티가 있는 거는 레어템, 뭐 흔히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덩크나 조던 이런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신발의 종류죠. 네, 신발의 종류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어디서 좀 더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건 재고를 확보를 하면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스토어에다가 진열해 놓고 이걸 판매를 하는 거죠. 단순히 상품을 판다기보다는 이 정보를 재가공을 해서 내 스토어에다가 정렬을 해 놓고 흔히 말하는 멀티샵을 구축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대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사실 네. 뭐 신발을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신발 잘 모르고 저는 페알못. 페알못 진짜 페알못이었죠.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친구들 중에 신발 모으는 애들 한 명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이제 신발 이런 거 팔려고 하는데 뭐가 잘 팔리냐? 뭐 설명해 주더라고. 근데 사실 잘 안 들어오더라고. 뭐 나이키에서 이런 게 좋다. 저는 사실 덩크, 포스 뭐 이 정도만 알았지 나이키에 그렇게 많은 신발 종류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신발이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종류가 있구나. 또 이제 신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축구하는 친구들한테 축구화는 뭐 어떤 게 또 좋냐. 아, 축구화도 있지. 또 물어봤더니 축구화도 등급이 되게 많더라고. 뭐 애들 신는 축구화 등급, 뭐 인조잔디, 천연잔디, 뭐 등급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축구화는 또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시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많이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아울렛도 자주 가보고 일반 매장에도 가보고 온라인에서도 보고 그다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랑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스토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멀티샵 형태로 이제 구축해놓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품을 잘 팔고 있지? 어떤 상품을 또 팔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벤치마킹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소매에서 네. 소매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이익 구조를 잘 빼야지. 안 그러면 이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저 뭐 사실 마진이 크게 못 벌고 그냥 진짜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죠, 사실. 네.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는 물건?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이걸 벗고 처음 접근하기에는 아울렛이 제일 좋습니다. 아울렛이 제일 좋은 이유가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다가 재고를 진열을 해놓기 때문에 재고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일반 고객도 접근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소매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분들, 흔히 말하는 리셀러 분들한테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실제 고객 주문이 들어와서 아울렛에 가보면은 이 상품이 품절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난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못 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내가 아울렛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유튜브에서는 아울렛으로만 해도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고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그럼 아울렛 말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아는 연고도 없고 뭐 사업하는 사람 혹은 물건을 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도 충분히 할인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아울렛에 있는 상품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할인되는 제품들을 결합을 시키면은 충분히 상호 보완이 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해당 대리점이나 매장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내 볼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매장이랑 컨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부동산 가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좋은 물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뭐 그 소장님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얘가 돈이 있는지 자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거래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물건 연락 줬더니 저 돈 없는데요. 그러면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물건 잘 안 주잖아요. 거래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몇 개 사고 점점 늘어나니까 먼저 연락 오는 업체도 있고. 딱 관심을 보이는구나. 네. 딱 보고. 뭐 거기서 여기랑 뭔가를 얘가 거래를 해도 되겠다 이런 데도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또 역으로 연락을 해보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혹시 저희랑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가격적으로나 가격적이 아니더라도 재고를 좀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거래의 시작이 되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 가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없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접점을 만들고 하나하나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여기서 입질이 오면은 빨리 가가지고 낚싯대를 더 던져야죠. 그리고 만약 낚싯대가 안 던져져 있던 데라면은 더 던져보고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 초반에는 네. 그 할인이나 이 카드나 뭐 이런 관련 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네.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네. 낱개로 산 거네요. 그쵸. 낱개로 직접? 낱개로 산 것도 있고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은 그 사이트 가서 사서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카드 할인도 있고 뭐 그 플랫폼 할인도 있겠지만 사이트들이 고객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고 오픈되어 있지 않는 사이트, 딱 말하는 폐쇄몰이라고 하는데 이런 폐쇄몰들은 사실상 일반 고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은 내가 아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지 모르는 사이트에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특히나 비슷하면은 내가 아는 사이트, 뭐 큰 유명한 사이트 혹은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는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다 이러면 일단 들어가기가 이제 사람들은 꺼려지는 거야. 그런 사이트도 있고 아예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안 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 사이트만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이제 트래픽을 끌어올 수도 있고 아예 네이버에는 뭐 수수료 때문에 연동을 안 시켜놓는 사이트들이 있고 여기에 정품이고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 그럼 저는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니까 이 사이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충분히 좋은 상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사실 보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동네마다 멀티샵, 신발 멀티샵도 있었지만 패션 멀티샵들 이렇게 편집샵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상품들이 엄청 비싼 상품들이 아니라 그 편집샵 주인이, 사장님이 동대문 가서 괜찮은 상품들을 떼가져와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저기 이게 아울렛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잘 모르는 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고객들한테 자 내가 여기다가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괜찮은 게 있으면 여러분 사세요. 그리고 사게 되면은 설사 제가 재고를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든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주문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백화점에 가서 살 때도 있으세요? 네, 백화점도 가서 백화점을 처음부터 하진 않았는데 제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백화점에서도 사실 브랜드 유통에 꽂히거든요. 백화점이. 왜요? 어쨌든 이게 아울렛은 시즌이 지난 제품, 2월 제품들이 일단 가는 구조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지라도 상품의 퀄리티로 봤을 때는 백화점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백화점은 어쨌든 신상품들이 놓여져 있는 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올라가고 카드 할인이 있고 뭐 프로모션들 이런 걸 하면 할인 폭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남들은 다 정가에 주고 사는데 나는 이 신상품을 정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그냥 일반 고객들한테 정가로 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유통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백화점은 그렇게 하고 백화점에서 구조가 점점 올라가면 VIP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 혜택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VIP시겠네요, 지금 이미. 네, 그냥 딱 하도 많이 사서. 지하 주차장 가면은 발레 해주고 저 꼭대기 가면은 라운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커피도 다 주고 그 제가 가는 그 VIP 라운지 같은 경우는 그 줄 서서 먹는 도넛이 있거든요. 요즘에 되게 핫한 도넛이 있는데 거기 라운지 가면은 줄 안 서고 그냥 그 매장이 라운지 따로 있어요. 지하에 가면 사람들 다 줄 쭉 서서 먹거든요. 근데 라운지는 그냥 가면은 줘요? 줘요. 아울렛하고 백화점은 그러면 마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진율이라고 해야 되나? 마진을 보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백화점은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는 구조예요. 끽해봐야 이제 카드 할인 그리고 뭐 브랜드별로 어떤 멤버십 할인 혜택 뭐 이 정도 주다 보니까 마진을 한 10% 내외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데 이게 점점 구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누적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최대 저 같은 경우 한 40% 정도까지 마진이 갑니다. 아, 그게 가능하구나. 네, 이게 VIP 뭐 추가 할인도 있고 뭐 이런 게 누적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신상품을 40%까지 할인받습니다. 내 덩치가 커질수록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네, 그렇죠. 결국엔 규모의 경제로 가는 거죠. 시장을 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같은 나이키가 됐든 네. 노스페이스가 됐든 네. 뭐 무슨 신발이 됐든 네. 그 유통 사업을 이미 네.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선진입한 사람들도 네, 지금의 벼락슈터님 못지않게 그 당시에 네, 꽉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뚫어서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나이키를 팔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른 플랫폼에 최적화로 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블로그에도 뭐 상위 노출하는 전략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어쨌든 상위 노출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나이키란 제품 하나로 상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노다지 땅을 캐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적어도 내가 그 중국 상품들, 나는 브랜드도 안 붙어 있는 상품을 1페이지에 올려놓고 팔았는데 나이키 제품도 똑같이 이 상위 노출 전략 같은 것들을 잘 적용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이거에서 이제 착안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사진만 해놓고 했다고 하면 저는 뭐 썸네일도 좀 더 갖춰놓고 뭐 상품명도 최대한 중국 상품 수준은 아니더라도 키워드도 좀 적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틈바구니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봤어요. 아, 움짤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동영상?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도 이제 그런 것도 다 넣어본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터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먹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밀어도 되겠구나. 여기에 플러스로 브랜드 제품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 제품들은 결국에 재고가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잘 파는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이 무한대로 상품을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100개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잘 팔고 있던 판매자가 그동안 이제 뭐 50, 30, 20 이렇게 세 판매자가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아울렛에서 만약 한 10 정도로 갖고 오게 되면 어쨌든 100이라는 한정된 수량을 나눠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다 팔고 나면은 결국 저한테 차례가 오는 거예요. 노브랜드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뭐 3페이지, 4페이지 가 있으면은 얘네가 계속 잘 팔고 중국에서 뭐 생산을 더하고 찍어내면은 나한테는 절대 기회가 안 온단 말이에요. 뭐 광고를 해서 어떻게든 상위 페이지로 가지 않는 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다 팔고 나면 얘는 이제 품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들어갔는데 없네? 들어갔는데 없네? 여기 갔는데 있네. 그럼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때 하나씩 또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1순위는 못 가겠지만 내가 분명히 들어갈 틈이 있구나, 여기 이 시장은.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성장 속도로 이 매출이 좀 찍히던가요? 제가 처음 퇴사하고? 퇴사하고 20년 12월에 브랜드 유통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첫 달에 운 좋게도 한 매출 2천 정도 나왔어요. 브랜드 유통을 했는데. 2000. 지나고 보니까 진짜 저는 운이 좋았던 게 12월이 어쨌든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는 항상 제일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의류나 신발을 좀 많이 구매하는 시기다 보니까 네. 제가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매출인데 한 4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한 4, 5개월 한 중에 12월이 항상 매출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2천 정도가 나온 거죠. 이때 뭐 이런 전략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한 10개 정도, 10% 정도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상품을 제가 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엄청 인기가 있었던 상품인데 더 이상 국내에 들어오지가 않는 상품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 정도 인기 있는지는 몰랐고 그래도 이거는 사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팔 수 있는 상품이겠다 싶어서 샀는데 더 이상 다른 스토어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밖에 없으니까 순위가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 상품 하나로. 그런 트렌드를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보고 이전 데이터를 먼저 좀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이게 만약에 12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2월에 선풍기를 사진 않잖아요. 그럼 작년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뭘 사람들이 많이 샀는가? 작년 4월에는 사람들이 뭘 많이 샀는가? 지금 올해 4월 데이터는 5월 돼야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기에는 늦지만 작년 4월 데이터를 입각해서 보면 사람들이 그때도 역시 벚꽃 보러 많이 갔구나. 뭐 그거에 관련된 것들 많이 샀구나. 뭐 바람막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베이스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군들이 잘 나갈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로 잘 파는 스토어들을 이제 또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얘네들은 이미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해 판 게 아니니까. 그럼 걔네들이 먼저 그런 상품들을 올려. 그럼 빨리 따라 붙어. 패스트 팔로우처럼 빨리 따라 붙는 거죠. 얘는 이거 잘 팔리니까 얘네가 올렸겠구나. 그럼 나도 이걸 어디서 소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얘네랑 조금 차별화해서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지. 결국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따라가는 전략을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2월에 신발이 제일 잘 팔리는군요. 네. 왜 그래요? 아무래도 뭐 선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2월에 사람들이. 신발을. 네. 뭐 커플로도 많이 사고, 제가 그때 좀 공략했던 키워드들도 사실 커플 신발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니까 사람들이 커플 신발을 사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데이터도 어느 정도 키워드도 보긴 했지만 그러면 커플 신발로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살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죠. 뭐 근데 한겨울에 러닝화를 만약 제가 소싱을 했다.
안 팔렸겠지. 안 팔리지. 겨울에 잘 안 나갈 거 아니야. 뭐 그게 헬스장 러닝화였으면은 헬스장 신발이면 조금 나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 트렌드에 맞게 어느 정도 소싱을 하면 조금 한 발 앞서서 하면은 공략할 포인트는 있다. 나이키처럼 브랜드 있는 제품은 리셀러들이 오픈마켓이 아닌 자사몰에서만 소매매로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뭐 자사몰에서 판매를 해도 되겠지만 자사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트래픽이 있어야지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에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자사몰로 끌어오려면 트래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운영하는데 운영비, 서버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많이 흔히들 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좋고 그 외에도 오픈마켓, 뭐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부터. 네, 저는 세팅을. 스마트 스토어만 세팅을 했었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우여곡절 중 하나일 텐데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영업정지를 한 3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관례였어요. 모든 잘 파는 스토어들이 특정 사이즈에다가 가격을 더 높여놓고 왜냐면 그게 인기가 많으니까 아니면 특정 컬러에다가 가격을 더 높여놓고 한마디로 이제 미끼 상품들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부 상품들 중에 그런 게 남아 있었는데 아마 경쟁 업체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엄청나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했네. 영업 정지야. 3일을 딱 맞으니까 매출이 2천이 날라가더라고요. 3일 정도. 아, 이게 내가 그때 처음 중국 구매된 뭐 중국 수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이버에만 의지해가지고 팔면은 결국엔 매장을 내가 하나 내놨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뭐 멀티샵 1호점 있으면 2호점 혹은 다른 판매 채널 있으면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G마켓, 옥션, 11번가 내가 입점할 수 있는 데는 다 입점해야겠다. 그래서 작년 한 9월, 10월부터 오픈마켓에 팔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많이 살 테니까 네이버만큼 매출이 올라올까? 그 정도 저도 이제 고민은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네이버 매출이 오고 다른 오픈마켓 매출 다 합쳐서 한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굳이 처음부터 자사몰 뭐 운영비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픈된 공간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경쟁업체 신고도 많이 하는군요.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대표님도 많이 하세요? 다른 데? 저는 뭐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요. 뭐 봐도 어차피 거의 제가 이제 좀 알려드렸던 수강생 분들 뭐 그런 스토어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제가 그거를 뭐 신고를 해서 이 업체들을 죽여가지고 제가 뭐 밟고 일어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할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합의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동안 벌었으니까 뭐 감당이 가능한데 합의금이 뭐예요? 고소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뭐 합의금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왜 고소를 해요? 제가 의도를 한 게 아닌데 이제 중국 구매대행 상품을 가져오다가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지재권이라든지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게 갖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이제 가져와서 팔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건 알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팔다 보니까 고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경찰 조사 가보고 이러다 보니 제가 나름 멘탈이 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싶었는데 경찰서 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수사하는 거예요? 네, 조사? 그걸 따르게 조사관이 다 조사를 해요. 뭐 어디 사냐, 뭐 누구냐, 뭐 이렇게부터 해서 왜 팔았냐, 알고 팔았냐, 뭐부터 해가지고 몇 개나 팔았냐, 뭐 다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걸 질문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뭐 하러 온 거지?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피해서 하시더라고요. 몰랐죠, 저도. 그런 걸 이제 피해서 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이제 잘 알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알죠. 그럼 합의한 겁니까? 합의를 한 데도 있고, 합의 안 하고 그냥 수사에서 그냥 혐의 없음 종결로
나기도 하고 뭐 제가 의도성을 갖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고생 네.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조심해야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게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고소한 사람은 네. 중국인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고소를 정말 내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면은 합의를 하고 내가 정말 그럴 텐데 많은 업체들이 약간 합의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에이전시라고 해서 법무법인 쪽이랑 연탁을 해가지고 폰트 장사하듯이? 네, 그쵸. 법무법인도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 업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배고팠겠지. 그런 것들 업체들 이제 찾아가지고 결탁해가지고 딱 합의금만 노리고 고소 취해주는 조건 합의금 내놔라. 좀 이렇게 악질적인 곳들이 있더라고. 물론 당연히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갖고 아예 딱 그것만 노리고 하는 법인들이 있더라고, 법무법인이.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은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셀러들 사이에서는 이제 소문이 났죠. 이건 절대 조심해야 되는 업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 여전히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잘 취급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법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좀 제일 그랬던 것 같고, 그러네. 네. 두 번째는 결국엔 이게 사람 문제더라고요. 사람. 사람. 사람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뭐 CS라든지 CS는 직원이라든지. 저는 뭐 이제는 크게 이 레벨에 있다고 보면은 아주 낮은 단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CS 문제도 되게 힘들긴 했지만 이제는 CS 문제가 그렇게 문제의 수준에서는 레벨에서는 높은 건 아니다. 이게 사이즈가 되게 많고 네. 디자인도 굉장히 이게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CS도 상당히 이게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도 한 5mm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다 자기들이 알고 심지어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온라인이 더 싸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CS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조금 CS가 있는 편인데 또 브랜드별로 핏도 다르고 좀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CS는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랑 비교하면 진짜 거의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이고,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사람. 직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혼자 하다가 네. 이제 직원을 써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언제세요? 저는 사실 사무실 차리자마자 바로 직원 채용했어요. 왜냐면 난 더 커져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이거 1인 기업하려고 회사 나온 거 아니다, 절대. 나는 더 큰 회사를 차릴 거고 더 큰 회사를 만들 거고, 그래서 무조건 직원을 뽑아야 된다. 직원을 뽑았죠. 직원은 사실 지금까지도 같이 일을 하고 그 첫 번째 뽑았던 직원은 잘해주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2인 기업에서 3인, 4인 이렇게 조금 더 커질 때 이때가 더 오히려 문제더라고요. 첫 번째 직원은 내가 어쨌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수발이 될 수 있는, 나랑 영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직원을 이제 뽑아놨는데, 이제 두 번째 직원부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직원이랑 문제가 트러블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30살? 여성분이었는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며칠 안 됐는데 자기를 좀 정규직으로 써줄 수 있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나이가 있어서. 충분히 무슨 심정인지 이해하고 뭐 나이가 있는 것도 이해하는데 우리도 아직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커지면은 채용 1순위로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 오케이를 하고 한 2주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풀타임 일하기로 한 날 하루를 일하고, 그게 8월 31일이었거든요. 9월 1일 날 새벽에 카톡이 딱 왔어요. 자기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오늘 못 나가겠다고. 당일날? 당일날. 9월 1일 날. 하루 풀타임 일하고 둘째 날. 그러면서 자기 이런 거 급여 계산해달라고. 와,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있던 부류가 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취업하려고 하고 그냥 뭐 비슷한 공대에 나와가지고 공부하던 친구들 선후배였으니까 나랑
뭐 회사에도 또라이는 있긴 하지만 어딜 가나. 근데 이렇게 내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생각했던 상식 라인은 여기인데 여기 이 있어요. 사람 상식 라인은 여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상식인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군대 이후로 처음 느껴본 거야. 아, 군대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와,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직원까지 염두를 해두고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그때 처음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직원 채용하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뭐 그렇게 뭐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다닐 수 있을 만한 회사에서 다녔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진짜 조그만 회사고 뭐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고 조속이요. 진짜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 회사 규모, 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 지원하는 사람,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충분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 그때 딱 느꼈죠.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는 했어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게 있고. 근데 딱 막상 이걸 현실로 맞닥뜨리니까 이거 진짜 내 주스기업 사장이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또 직원 채용할 때 다시 두 번째. 그동안 그 뒤로는 그래서 계속 파트타임만 채용을 했어요. 알바로. 아예 쪼개가지고 뭐 주휴 수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알바 형태로만 이제 채용을 하다가 작년 초반에 이 브랜드 유통이 커지면서 제가 중국 구매된 수입 브랜드 유통 3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아울렛도 다녀오고 뭐 중국 구매 대행도 챙겨야 되고 수입하는 것도 챙겨야 되고 3가지 사업을 아무리 직원 파트타임 있어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채용할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한 명 친구를 채용을 염두에 두고 정부 지원금도 신청을 해놓고 이 친구는 무조건 이제 일 어느 정도만 하면은 내가 직원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일도 곧잘 하고 나쁘지 않게 하는데 살짝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좀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막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게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뭐 내 만족도에 100% 만족하는 직원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 당시가 작년 5월이었는데 6월부터 이제 우리 정규직으로 가자 계약서까지 쓰고 앞두는 시점이었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좀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하던 일만 마무리하고 이제 가라고 해서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직원으로 이제 염두를 해다 보니까 부친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가보는 게 도리니까 아주 먼 지방은 아니고 그냥 경기도권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봐야겠다. 갔는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연락 두절. 한두 시간을 그 장례식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돌아왔는데 밤에 늦게 연락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장으로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집에서? 네. 집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 손님 조문객 안 받고 그냥 집에서 뭐 지내기로 했다. 산뜻 이해는 안 됐지만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긴 했는데 그래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데 갑자기 그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막 어떻게 병원을 옮기고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던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출근을 하고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끝까지 좀 발뺌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랑은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의사를 물어보고 끝까지 뭐 핑계를 대더라고요.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이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채용을 안 하게 됐어요. 한 2번 정도 이제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진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회사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 관리하는 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인력 구성을 아무래도 그 대기업처럼 뭔가 뭐 서류 전형, 뭐 필기, 면접 1차, 2차 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면접이 한 번이 전부고 사실 뭐 그냥 이력서 넣은 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면접 때 가급적이면은 질문을 많이 하고 면접 때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필터링을 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 제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안 지킨다. 다음에도 안 지킬 확률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걸러요. 뭐 그 사람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거르고 파트타임으로 가급적이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괜찮을 거 능력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다음에 한두 달, 최대 3달 정도 퍼포먼스를 보고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정규직 채용을 하죠. 근데 단 이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조그만 회사였는데 이만큼 늘어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전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랑 혹시 같이 일을 하겠냐? 그렇게 맞으면은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분들은 제 비전이나 가치를 좀 이해를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MBTI라도 한번 확인해. 그 사실 제가 이제 MBTI가 ESTJ라고 엄청 계획적인 그런 형태거든요. 직원들도 알아요. 제가 엄청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는 걸. 그리고 저는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제 스타일에 맞춰서 가려고 하죠. 제가 어떤 뭐 연간 신년 계획 이런 거 얘기하면 대표님은 뭐 저래서 저렇게 계획을 세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좀 일을 해야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제가 어느 정도 태스크도 할당을 이렇게 해줘요. 회사에서 어쩌면 제일 맞았던 게 저는 외국계 회사 중에 독일 회사를 다녔는데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계획 세우고 합리적이고 이것대로 실행되는 게 그때 보고 배운 거를 최대한 회사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죠.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뭐 직원들 간에 불합리한 게 없도록 그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겠다. 직원이 한 명인 거하고 네, 그렇죠. 이게 2, 3, 4명 늘어나면 네. 또 이 사이들 간에서도 또 그죠. 그걸 제일 걱정을 했어요. 사실 뭐 결국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제일 많이 했던 회의가 저희 회사에서는 그레이존에 관련된 회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죠. 이 팀이랑 이 팀이랑 있으면은 원래 이 팀에서만 일을 했다고 하면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팀 분리가 되면 결국 영역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 그레이존은 이 팀에서도 이만큼은 일을 해야 되고 이 팀에서도 이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분리가 됐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많아져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이건 니네가 하는 거지, 이거 니네 팀에서 하는 거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레이존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회사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 회의를 직접 임원도 참여해서 하고 뭐 팀장도 참여하고 그 의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1명에서 2명이 되고 1명, 2명일 때는 뭐 누가 그레이존이 없죠. 다 해야죠. 제가 포장하고 아울렛하고 상품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입출구하는 파트 있고 마케팅하는 파트 있고 CS 담당하는 파트 있고 나눠지다 보니까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원래 제가 하는 건데 이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드러나는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미루다 보니까 나한테는 피드백이 늦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겠구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직원들한테. 그럼 이제 공감을 좀 합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인풋을 자꾸 주죠.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아니면은 요거는 이쪽 파트에서 좀 더 할당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쪽에서 서포트를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마 회사가 더 커지면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회사에서 배운 게 있다면 딱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블라인드 앱에 막 올라오는 아니 앞으로도 직원 뽑으실 거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뽑아야죠, 계속.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딱 회사 나오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저는 청년 창업
5명 고용. 이거 하면은 그래도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회사다. 그래도 이 취업이 어려운 시장에 그래도 한 5명은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4명 채용을 해서 이제 1명만 더 채용을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딱 비전을 제시할 때 그걸 제일 많이 말해요. 우리 회사에는 한계가 없다. 리미트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뭐 브랜드 유통도 하지만 계속 신사업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여기서 너가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할당을 해주고 너에게 권한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저랑 성장, 비전 이런 걸 보고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광교에 있습니다. 아, 네. 수원 광교에 있습니다. 네. 호수도 조금 보입니다. 당장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격리 면제가 되잖아요. 해외 격리 면제되는 국가들 대상으로 브랜드 유통을 좀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해외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저희는 리미트 없이 계속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온라인 창업은 벼락슈터님이 하고 있는 기준으로 네. 온라인 유통 네. 기준으로 했을 때 병행 수입 구매 대행 빼고 네.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초기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자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자본이 중요하기도 한데 이 기울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 10억 있으면 뭐 할 거냐? 비트코인 막 한참 떴을 때, 네. 2017년 그때 이제 회사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10억 있으면 뭐 할 거냐? 야, 뭘 봐. 압구정 현대 사야지. 그때 10억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야, 무조건 10억 생기면 압구정 사. 뭐 지방 아파트 1억짜리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사면 돼. 당연히 브랜드 유통할 때도 내가 만약에 1억 있고 10억 있으면은 좋은 거부터 사가지고 깔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적다고 하게 되면은 성장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자본금 있으면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른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리미트를 정한다고 하면은 저는 500에서 10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카드 값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지 내가 자금을 회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500을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이 나오면은 이 정도를 갚아야지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초보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순히 뭐 이제는 그런 분들은 잘 없을 텐데 유튜브 영상만 보고 뭐 짧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회사를 다니다가 혹은 뭔가 다른 걸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완전 새내기고 처음 진입하는 분야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가도 그렇고 뭐 어떤 전공을 바꾼다고 해도 그렇고 완전히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를 몇 시간 해가지고 뭔가 효과가 나온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하고 있겠죠. 돈 벌 수 있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좀 밀도 있게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은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마음 준비,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네. 좀 이제 되는 것 같아. 네네네. 하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일단 또 거기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이 중국 거 할 때 매출이 한 1억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약간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야, 나도 좀 되나 보다. 또 되나 보다. 그래도 억셀러 이게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안주하면은 사실 좀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이라는 게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장인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래도 대대 한 뭐 3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는 먹고 살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스토어를 제 아들에게 물려준다? 절대 불가능하죠. 아들이 잘할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그때까지 이 트렌드가 유지되지도 않을 거고, 이 온라인에서는 결국에 트렌드가 변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잘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브랜드 유통을 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일 수도 있고 뭐 2, 3년일 수도 있는데 그때 뒤에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플랫폼도 그렇고 온라인 트렌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그널은 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위험해, 혹은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포착을 하고 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저는 중국 구매대행이랑 수입할 때 이런 문제를 보고 다른 걸 좀 같이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버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빡 해야지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지? 이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공고하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력이 된다면 어떤 거를 또 할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환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뭐 제가 예를 들어 작년에 영업정지 맞았을 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매출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랑 준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과 지금 사업가와의 이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생활이. 아무래도 달라졌죠. 제일 큰 거는 뭐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당연히. 부유해졌다. 부유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여유가 생겼다 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그 규모 안에서 항상 뭔가를 소비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능성이 있고 계속 또 더 소득 구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직장 다닐 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도 다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돼 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돼 봐야 뭐 이직해서 연봉 조금 더 받은 사람들, 이게 내 한계니까 저는 한계가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진짜 뭐 여기서 회사 잘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뭐 다른 회사 이직하면 한 연봉을 저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제 기준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연봉 1억이다. 그럼 난 1억을 받을 수 있고 1억을 뭐 은퇴할 때까지 60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내 평생 수입의 한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 나오고 보니까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고 있고, 내가 뭐 롤모델도 있겠지만 이걸 한정 짓는 것보다는 내가 충분히 더 클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휴일이 좋았어요. 그렇죠. 휴일 너무 좋죠. 빨간 날 기다리고 그 1년 달력 보고 언제 휴가 써가지고 징검다리 연결해서 휴가 가야지, 그 뭐 티켓 항공권 보고 언제 예약하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요즘에는 휴일이 너무 싫어요. 그죠. 평일이 좋아. 평일이 더 직원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게 일단 쇼핑몰이다 보니까 휴일 이런 거 지나고 나면은 너무 주문이 밀려가지고 일도 많아지고 힘들고 매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휴일이다 보니까 싫은 거야. 그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만큼 더 벌 수 있는데 쉬면은 적어지니까. 확실히 회사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좀 이 생각이 트이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네. 지식산업센터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들어갈 스튜디오나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막 보러 다니면 딱 이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이렇게 안내도 같은 거, 지도 네. 보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네.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거 보면서도 좀 많이 느꼈고 이게 회사라는 게 진짜 많구나. 그저 저희가 그냥 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는 딱 이름 아는 회사만 취업하려고 하니까 사실 삼성, 카카오만 회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은 회사, 저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사가 진짜 많고, 저희 회사 건물 안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가 24층까지 있는데 그중에 한 층을 다 쓰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목표는 딱 저거다. 적어도 한 층 다 써서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 우리 회사다. 뭐 건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저 정도 느낌은 가보자 우리가. 딱 그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 이렇게 네. 나와서 인터뷰하면 꼭 공격하는 게 네. 야, 이거 끝물이니까 너 나와가지고 브랜드 유통 떠드는 거 아니냐, 너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네. 뒤에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준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유튜브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이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브랜드 유통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이키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고 수요도 많이 있고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유통 시스템도 그렇고 잘 돼 있지만, 우리가
이 나이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고 이 벗어나면은 경쟁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브랜드는 계속 또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또 잘 되는 브랜드들은 유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중국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규모 경제가 훨씬 커지다 보니까 노브랜드 제품도 브랜딩화 해가지고 마케팅을 더 잘해야지 요즘에는 되는 편이거든요. 사실 가격 경쟁 이런 부분도 있고 네. 브랜드 유통은 단순히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이런 정보를 가공하고 재가공하는 이런 능력들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은 아니다. 그럼 앞으로 저도 계속 할 수 있다. 관심 있다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잘하는 분 진짜 많아요. 뭐 저 말고도 이미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도 많고. 근데 보면은 다 각자만의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써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이상으로 갈 수가 없죠, 절대. 그 아이디어로 한 거니까. 이미 시장에서 그게 먹히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아이디어를 쓴다고 하면은. 근데 이 사람 아이디어, 저 사람 아이디어, 요거를 잘 가공을 하고 여기다 내 아이디어를 하나 정도 얹어야지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없으면은 여기 안에 틀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매출이 뭐 1억 목표라고 하면 1억짜리 사람 보면은 그 이상 가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 그 이상인 사람들, 여기다 내 아이디어. 근데 또 이거 아이디어를 얹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편견, 선입견을 너무 또 대입해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 그건 알겠고 자기가 생각한 건 이거니까 자꾸 이쪽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저도 사람 성향이잖아요. 사실 이제 살아온 이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또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가 알고 있고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고객이 우선이에요. 시장이 좋아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내 일기장이고 그냥 내 수장 아이템이지 고객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은 아니란 말. 이것들은 결국에 온라인 시장에서 변화를 잘 읽고 한다는 게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든 잘 유연하게 접목시키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잘 아는 분야가 있다면은 조금 유리할 수는 있죠.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신발을 잘 알지만 가구를 만약 팔려고 하면은 가구의 이 나무 원목의 구조나 이런 걸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를 아는 분. 저는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한 10이나 20을 알고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뭐 시장 조사하는 시간 이런 게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유리할 수는 있어요. 사실 뭐 다주택자잖아요. 아, 네. 아시잖아요. 뭐 그죠. 우리 선수들끼리 아, 이제 다 깔아놨고 사실 네. 뭐 크게 판 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다들 뭐 세금도 있고 그죠. 명의도 다 썼고 네. 꽉꽉 차 있고 몸이 네. 좀 무거워서 네. 어쨌든 이제 최진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앞바퀴 뒷바퀴 재테크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소득 그다음에 이제 내 사업 이 사업 소득도 좀 하면 좋잖아요. 그쵸. 사업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온라인 사업 전에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려고 보면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흔히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에어비앤비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걸로 하려고 하니까 스터디 카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무인 점포가 이제 또 유명하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연결된 사업만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엔 트렌드가 있고 또 한물 가면은 이게 오히려 초기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히려 적자를 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 사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시작할 때 한 그 뭐 주변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0, 500 이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아니 뭐 이거 날리면은 내 한 달 월급 날라가네. 한 달 월급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일단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시작을 막 고민하고 한다고 하면은 스터디 카페나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차리려면 그래도 몇억 단위 들어갈 텐데 그거보단 나으니까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다,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사업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미 레드오션은 맞아요. 레드오션은 맞고, 근데 어딜 가나 다 레드오션이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분명히 틈이 여전히 있다. 그 틈을 결국 만들어내냐 아니냐는 고민을 계속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잘 팔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것만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금방 도태되더라고요. 제가 큰 스토어를 2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 수입하는 것도 꽤 매출이 잘 나오고 브랜드 유통도 잘 나오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전혀 수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등급이 내려가더라고요. 신경을 전혀 안 쓰니까.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등급이 내려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이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고 내가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냐 이걸 보고 배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아이디어랑 접목하냐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다.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너무 저는 지금 좀 그래도 완전 초기 단계보다는 올라와서 그래도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이런 수익 구조를 가야겠다 이것만 목표로 하면은 금방 지치더라고요. 특히 제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 결과만 본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 밤에 잠 줄여가면서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마인드도 준비돼 있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엉덩이 싸움도 해보겠다. 이런 게 준비되면 할 수 있다.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내가 고3이 됐다. 그런 마인드로 진짜 3개월 정도 인생에 있어서 해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직장 탈출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개월은 제가 봐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저도 그렇게 하면 번아웃도 오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3개월은 진짜 누가 봐도 내가 인생이 있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시기구나. 고3이랑 이런 거 다른 시기랑 다 비교를 해봐도 한 30몇 년간 봤을 때 이 3개월은 사업 초기에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발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중국 사업하다가 새로운 브랜드 유통이라는 걸 할 때 또 3개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피보팅 하려고. 저는 3개월 정도라고 봐요. 고3 생활 3개월? 네. 근데 고3 생활 실패하면 재수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회는 있으니까 이게 한 300, 500 정도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나 스터디 카페 해가지고 3개월 열심히 했다고 망하면은 이게 재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금 크잖아요. 좀 타격이 큰데 온라인 사업은 그래도 재수까지는 해도 한 반수? 재수해도 상관이 없죠. 제가 실제로 소액이니까. 재수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심지어 학교 다니다가 반수했어요. 약간 간을 본 거죠. 대학 생활에 어떤 거 재수를 하면 어떻고. 실제 제가 재수할 때 한 6월 모의평가 때부터 공부를 다시 했거든요. 원래 다니던 학교보다 좋은 학교 갔으니까. 그래서 반수해서 갈아타셨군요. 네, 갈아탔어요. 저는 일단 해볼 건 해봐야 된다. 그때 당시에도 이건 그냥 사족인데 집에서 되게 말렸어요. 집에서 말려가지고. 그냥 다니라고 하지, 보통. 그래도 학교 갔으니까, 서울로 대학교 갔으니까 다녀라. 근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한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방에서 3일 동안 안 나왔어요. 나 재수시켜달라? 침대로 문을 막고 가구로 문 다 막고 내 방에 재수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겠다. 3일 동안 진짜 안 나갔어요. 그래서 타협한 게 그러면 일단 학교를 갔다가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은 부모님 생각하기에는 학교 다니다 보면 거기 이제 적용해서 이제 놀고 이러니까 얘가 재수 생각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OT 모임 이런 거 있대 재수하려고 하는 애들만 만났어요. 걔네들이랑 끼리끼리 모여 다녔어요. 20대 때부터 남다르셨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재수 공부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실행력. 문을 침대로 박는다. 좀 무식하긴 했는데 부동산 지금 투자가 쉬운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봤을 때 그래도 시작하기 좋은 거는 상대적으로 좋은 거는 온라인 사업이니까 설사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실패하는 게 버릴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저도 어쨌든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이후에 어떤 투자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에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잘 망해봤으면 좋겠어요. 3개월 해봤더니 그냥 대충 좀 끄적끄적 해보고 안 되네, 안 되네. 그럼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3개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고3처럼 고3처럼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진짜 이게 성향이 안 맞거나 내가 제대로 방법을 몰랐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라도 얻는 게 있을 거란 말. 그럼 그게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부동산 경매도 언제나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근데 맞아요. 지금도 낙찰받고 수익 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데 박나래
경매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시장에서 그렇게 받는 거 보면은 그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고 네. 또 뭐 부동산 투자 쪽이든 뭐 구매 대행 쪽이든 병행 수입 쪽이든 이런 브랜드 유통이든 맨날 몇 년 전부터 계속 레드오션이다 이제 네. 끝났다 네. 뭐 하는데도 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 시장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구나 이게 맞아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부동산 투자 시장도 네.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창업 쪽은 아 진짜 이게 시장이 크구나. 맞아요.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좀 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고, 그래서 잘 되면 또 나와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이러니까 부동산이 또 언제 그때처럼 화랑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자본금을 잘 마련해 놓으면은 또 그때 한번 빡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차곡차곡 그 쌓이는 돈 통장에 네. 그거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최근에는 거의 정리하고 있어요. 아 팔고 있다. 네, 제 집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거주 갈아타기를 위해서 네. 지금은 정리하고 있다. 네,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광교에 또 뭐 광교가 될 수도 있고 더 사업적으로 잘 되면은 위로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했으니까. 또 한 분의 투트랙님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네. 뭐 조마크님도 있었고 네, 그쵸. 계속 연이 이어지면서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또 제 영상을 보고 그렇죠. 또 언젠가는 여기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도전해보실 분들 빨리 해보시고 네. 고3처럼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네. 경험을 내 걸로 좋은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파세요.